안녕하세요. 아는금융 최훈입니다.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뭐 타이로 하는 은퇴가 되든 아니면 내가 파이어족을 누리기 위해서 뭐 40대 조기 은퇴를 선택하는 거든 은퇴가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단 그 남은 기간 동안 해야 되는 건 최대한의 우리가 연금을 모아야겠죠. 그럼 여기서 드는 고민은 이겁니다. 어디에 어떻게 모아야 그리고 최대한 빨리 얼마나 많이 모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일단 어디에 대한 부분은 연금 계좌에 모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연금 계좌에 왜 내가 연금을 모아야 되고 이 연금 계좌에 최대한 빨리 많이 돈을 모으는 방법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연금 계좌에 그럼 연금을 모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납입하고 수령하실 때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납입할 때 소득세 공제가 되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받게 될 때의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고 건강보험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면 우리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뭐 기타 소득 같은 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가 종합과세를 하게 되는데 이 종합과세에 합쳐지는 소득이 아니라고 하면 건강보험료에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주면 좋고요. 두 번째로 다양한 운영 방식과 기대 수익률을 볼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 안에서는 ETF나 펀드, 채권, 예금 같은 다양한 운영 대상을 선택해서 내가 돈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던 안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던 그에 맞춰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겠고요.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수령 방식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연금을 받을 때 종신형,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무조건 받는, 기간을 정해놓고 받는 정기형, 금액을 정하는 정액형 등의 다양한 수령 방식은 물론이고 중간에 내가 목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중도 인출도 굉장히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 계좌를 쓰시는 게 연금 자산을 만드는 데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외에도 연금 자산을 모으실 때 사실 우리가 원칙으로 가져가야 되는 비용, 수익, 수령이라고 하는 세 가지 조건이 다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의 종류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연금저축이랑 IRP 계좌라고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이제 장점이자 단점 중에 하나는 납입 한도가 있다라는 게 일단 단점이죠. 뭐 이건 장점은 아니고 단점입니다. 연간 내가 1,800만 원까지밖에 못 넣고 그 넣는 금액 중에 연금저축에 넣게 되면 600만 원까지는 소득세 공제받는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 IRP에 넣으신다라고 하면은 연금저축보다 300만 원 더 해서 900만 원까지를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이 한도는 600달러, 900달러가 아니라 합쳐서 최대 900까지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판매하는 건 연금저축은 증권사에서는 연금저축 계좌를 판매하고 은행과 보험에서는 연금저축 보험이라는 걸 판매합니다. 연금저축 신탁이라는 상품이 과거에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판매가 안 되고요. IRP는 증권사, 은행, 보험 다 IRP 계좌라는 이름으로 동일하게 판매를 합니다. 투자하시는 거에 대한 제약은 증권사에 있는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투자 비중을 100% 다 가져가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연금저축 보험 같은 경우는 투자 상품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되고 IRP는 70%까지만 공격적인 자산을 투자하실 수 있다는 제약 등이 있습니다. 수수료에 대한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은행에 대한 연금저축 보험에서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봤던 비용의 조건에서 세금에 대한 메리트는 분명히 있겠지만 괜한 수수료가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서도 얘기할 연금저축에 대한 이야기에서 보험은 사실 저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뭐 IRP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수수료가 있다라는 걸로 보실 수 있고요. 상품에 대한 풀에서도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중도 인출에 대한 차이들도 있는데 이건 추가적으로 다룰 테니까 뒤에서 살펴보죠. 그런데 먼저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납입 한도가 1,800만 원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연금을 빨리 모으고 싶어요. 은퇴가 얼마 안 남았어. 최대한 빠르게 모아야 되는데 이 계좌에는 아무리 넣으려고 해도 2천만 원이 채 안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연금 계좌에 납입 한도라는 게 있죠. 소득세 세액공제라고 하는 걸 적용해주는 900만 원까지 요 한도. 600만 원까지는 연금저축이고 900만 원까지는 이제 IRP를 포함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걸 외더라도 어쨌든 모든 금융사의 연금 계좌 다 합쳐봐야 1,800만 원까지밖에 연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에 따른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게 있지만 어쨌든 이 외에 그러면 납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IS 계좌의 만기 후에 이전 금액의 10%를 추가 공제에 적용해 준다라는 게 연금 계좌에 특약처럼 붙어 있습니다. 특수한 효과죠. 그래서 원래 기존에 우리가 900만 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는 거에 ISA 계좌에서 넘어온 거는 300만 원을 추가로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ISA 계좌에서 만기 자금이 넘어오시게 되면 그게 들어올 때 그거의 10%, 다만 최대 300만 원이기 때문에 3천만 원 넘어오면 그대로 10%에서 300만 원에 추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뭐죠?
내가 연간 1,800만 원 넣을 수 있었는데 IS 계좌에서 만기돼서 들어오는 돈이 그대로 통째로 쏙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계좌에 납입하실 수 있는 금액에는 연금 계좌에 기본적으로 원래 그냥 내가 납입하는 금액 연간 1,800만 원이라는 한도, 그래서 한도 연간 1,800만 원이 모든 연금 계좌 통합해서 연간 한도로 적용이 됩니다. 앞서 봤듯이 그 중에 9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봤고요. 근데 이거 말고 하나 더 있는 거예요. IS 계좌에 만기에 전환되는 금액은 또 추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추가되는 금액엔 한도가 있느냐? 이체 한도가 없습니다. ISA 계좌가 만기돼서 그걸 해지하시게 되면 그 해지된 금액을 60일 이내, 자, 넘어오시는 거는 60일입니다. 60일 이내에만 이걸 이전해서 넘어오신다고 하면 전액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ISA 계좌에서 내가 1억이 있었다. 1억도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걸 연금 계좌로 입금을 하실 수가 있죠. 그거 중에서 10%에 대한 금액은 추가 공제를 해준다. 300만 원이 최대치라고는 얘기는 드렸고요. 자, 그러면 ISA 계좌에는 납입 한도가 다른 게 없느냐? 납입 한도가 있죠. ISA 계좌에는 납입 한도가 연간 2천만 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해, 그러니까 2023년에 2천만 원, 2024년 되면 또 2천만 원 더 생기는 거라서 연간 한도가 2천만 원씩 차곡차곡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 연금 계좌는 연간 한도로 1,800만 원 돼서 내가 그 해에 납입하지 않으면 그 한도는 사라지는 형태죠. ISA 계좌는 한 해당 2천만 원씩의 한도가 만들어져서 그게 쌓여 나갑니다. 축적돼서 1년 차인 2천, 2년 차에는 4천, 그 다음에는 6천만 원 이렇게 쭉쭉 되죠. 자, 그런데 하나 주의하실 거는 ISA 계좌를 그냥 아무 때나 해지해서 넘긴다고 해서 연금 계좌로 넘어가냐? 아닙니다. 의무 가입 기간이라고 하는 ISA 계좌의 의무 가입 기간인 3년을 충족을 하신 이후에 넘어와야지만 그게 해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3년도 12월 29일 날 내가 1년 차로 딱 개설을 했다 라고 하면 2천만 원의 한도가 생기고 바로 내년 되면 4천이 생기겠죠. 다만 이게 넘어가실 수 있는 시점은 만 3년이 충족되는 2026년 12월 29일까지가 돼야지만 이전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 계좌에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은 돈을 모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금 계좌에 그냥 납입을 해서는 연간 1,80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5년이나 넣어봐야 9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6년 정도는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납입원금 기준으로 따졌을 때. 그런데 그럼 연금 계좌에 1,800만 원씩 3년을 넣어서 5,400을 만들고 동시에 ISA 계좌에다가 우리가 연간 2천만 원의 한도를 잘 활용해서 3년 넣어보죠. 6천만 원이 쌓입니다. 자, 그러면 4년 차 되는 만 3년 시점에 납입 원금은 1억 1,400만 원이 넘어갑니다. 1억 이상을 순식간에 모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우리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년차 처음 시점에 ISA 계좌랑 우리가 연금 계좌를 동시에 개설을 했다라고 쳐보겠습니다. 각각 납입을 해요. 2천만 원 ISA 계좌에도 납입하고 연금 계좌에는 1,800만 원 납입합니다. 그 중에 900만 원은 우리가 소득세 공제하는데 적용을 받았다고 쳐보겠죠. 그러면 여기도 900만 원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럼 2년차가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ISA 계좌 2천 더 넣어서 4천이 됐고요. 3,600이 연금 계좌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3년차가 되면 6천 넣고 5,400만 원 넣어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만 4년차가 되는 시점, 그러니까 만 3년차가 되는 4년차 시점에 두 계좌를 합칩니다. 어디로? 연금 계좌로 합쳤죠. 그래서 여기 ISA 계좌에서 넘어온 금액이 합쳐지게 되면 납입 원금만 1억 1,400만 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물론 운용 수익이 쌓여 있을 테니까 이거보다는 금액이 더 올라가는 상황이 있겠죠. 그리고 연금 계좌에 우리가 공제받은 금액은 3년차까지 쌓여 있었던 2,700만 원이 소득세 공제로 적용을 받았을 거고 ISA 계좌에서 넘어오는 금액이 300만 원까지는 공제가 추가되니까 3,0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 계좌에 그냥 열심히 저축한 것 그리고 ISA 계좌에 저축해서 합친 것 해서 이제 만 4년차, 만 3년차 되는 순간에 1억 1,400만 원이 모였습니다. 여긴 돈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득세 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금액이 8,400 있고 소득세 공제를 적용받은 금액 3천만 원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그럼 차이가 뭐냐? 첫 번째는 연금 수령 한도랑 세금 적용이 없는 금액이죠. 뭐가? 소득세 공제 적용을 받지 않은 금액이. 그래서 제한 없이 인출 가능한 비과세 금액이 됩니다. 3천만 원에 대한 소득세 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은 연금 수령 한도랑 연금 소득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55세 이후에 일정 수준에 대한, 그러니까 연금 소득세 한도인 1,500만 원을 적용 혹은 연금 수령 한도인 금액에 대한 나누기 등을 적용받아서 받지 않으면
16.5%라는 기타 소득세가 좀 과세되는 효과가 있을 텐데, 지금 앞서 말한 8,400만 원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내가 아무 때나 55세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아무 때나 꺼내셔도 되고, 금액 한도에 대한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꺼내실 수 있는 돈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이 중에서 돈을 8,400에 해당하는 저 금액, 소득세 공제 적용받은 걸 먼저 꺼내겠다, 뭐 공제받은 걸 먼저 꺼내겠다,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건 못합니다. 다만 정해져 있죠.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정리를 드렸지만, 연금계좌에서 돈이 꺼내질 때 제일 먼저 꺼내지는 금액은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지 않은 금액, 아까 말했던 요 8,400이 그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죠. 자, 이 계좌 안에서 8,400만 원이 나올 때까지는 세금도 부과되는 거 없고, 어떻게 받든지 간에 세금 부과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게 돈을 꺼내실 수 있는 게 되는 거고, 순서 보면 퇴직급여인데 여긴 뭐 퇴직급여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요 3천만 원 해당하는 금액은 뭐죠?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은 금액. 그렇기 때문에 연금 수령 소득세 한도를 적용한다고 하면 연금 소득세 적용받을 거고, 그거 넘어가면 이제 초과되는 걸가 될 거고요. 이런 효과들을 받습니다. 물론 이 3천만 원까지 그럼 꺼내고 난 뒤에, 그러면 총 1억 1,400만 원이 납입한 걸 다 꺼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꺼내는 건 다 뭡니까? 다 운용 수익이죠. 그 운용 수익에 대한 것도 앞서 본 것처럼 연금 소득세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연금 계좌에 우리가 1억을 열심히 모아갈 텐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좀 효율적인가 몇 가지 팁을 또 짚어보겠습니다. 연금 계좌는 연금 저축 계좌를 활용합시다 라는 게 첫 번째 팁입니다. 연금 계좌의 종류에 아까도 살펴봤지만 연금 저축도 있고, 뭐 연금 보험도 있고, IRP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선 연금 저축 계좌를 가장 우선순위로 뽑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ETF나 펀드를 활용해서 투자 자산에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다 공격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간의 노후를 대비해서 운영을 꾸준히 해나가시는, 뭐 요새 유행하는 배당 ETF 모으기 같은 것들을 하신다고 하면 연금저축 계좌로 100%다 그런 투자 자산을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자유롭게 중도 인출이 가능해서 활용도가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8,4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내가 중도 인출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하려면 결국 연금저축 계좌 안에서 그걸 하셔야지만 됩니다. IRP 같은 경우에는 중도에 내가 돈을 꺼내는 것 자체가 불가합니다. 연금 수령 한도라는 걸 충족해서 55세 이후에 하시는 게 아니라면 그냥 통장을 깨버리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연금저축 계좌를 시작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IRP 계좌로 하는 건 그럼 완전히 불리하냐라고 하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연말정산 혜택을 추가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900만 원까지 한도를 다 받아보겠다, 그렇게 하는 계산을 한다고 하면 IRP로 하시는 게 좋겠죠. 연금저축계좌는 상대적으로 그 한도가 600만 원까지밖에 연회 안 되니까 좀 부족할 거고, 그리고 예금이나 채권 같은 걸로 좀 내가 안정적인 운용을 하고 싶다, 그게 성향이 맞다라고 하면 IRP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단 이게 결국 IRP로 하신 경우에는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하는 플랜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파이어족을 선택해서 조기 은퇴하신다고 하면 IRP 계좌는 자금 운용하시는 데는 적합한 방향이 아닐 것 같고요. 뭐 연금저축계좌가 아까 말씀드린 수령에 대한 자유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IRP 계좌를 쭉 가져가시다가 내가 나중에 수령하는 시점에 됐을 때 연금 수령 계획을 좀 자유롭게 한다고 하면 55세 이후에는 IRP와 연금저축계좌 간에서도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전을 선택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실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 팁은 ISA 계좌는 이전하실 때 상품이 매도된다라는 점을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금 계좌로 우리가 옮겨갈 거잖아요. ISA 계좌에다가 내가 6천만 원 꽉꽉꽉 채워서 모았습니다. 물론 거기에 뭐 연차 잘 걸리면 8천까지도 모을 수가 있겠죠. 8천만 원 꽉 채워서 만 3년 된 다음에 넘겨요. 근데 넘겨가려면 안에 있는 금융상품 다 팔고 ISA 계좌를 완전히 해지해서 깨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실 때에는 운용 수익이 만약에 해지하는 시점에 저조하면 손실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기간에 3년을 모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연금저축계좌로 가져가서 거기서 본격적으로 연금계좌에서 운용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ISA 계좌에선 주식도 가능하고 ETF도 가능하고 여러 개 되지만, 배당 ETF 모으기라던가 뭐 우량 주식 사기 이런 것들에 대한 장기 투자형 형태를 하시다가 연금저축계좌로 넘어갈 때 손실될 수 있으니, 지금 말씀드린 연금계좌에 빠르게 돈을 모으는 플랜이라고 하면 ISA 계좌에서는 그냥 안정적인 운용을 하시다 넘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내가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연금저축계좌에 들어가는 돈들은 다 공격적인 자산들, 뭐 ETF라던가
뭐 이런 주식형 투자자산들을 좀 활용을 하시는 거고, ISA 계좌에는 좀 안정적인 뭐 채권이라든가 예금형 자산들이나 이런 것들로 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꽉 채워서 만 3년 ISA 계좌 채우고 다시 연금저축 계좌 옮기고, 이렇게 채워가시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연금저축 계좌, 그러니까 연금 계좌, 뭐 IRP든 연금저축이든 그 연금 계좌와 ISA 계좌의 명의가 다른 경우에도 가능하냐? 이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가입자가 같은 사람이셔야 됩니다. 세액제 혜택을 주는 계좌들은 다 과세 대상자 본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인. 그래서 부부든지 뭐 가족이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안 됩니다. 근데 뭐 이런 건 돼요. 내가 ISA 계좌를, 그러니까 나 똑같은 가입자한테 똑같습니다. 나는 근데 ISA 계좌는 삼성에 있고 뭐 연금저축 계좌는 한초에 있다. 근데 이걸 옮겨온다. 금융사 다른 거 옮겨오시는 거에 대한 건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계약자는 본인으로 다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기존에 납입하던 연금 계좌를 쓰셔서 이거를 플랜을 써도 되냐? 기존에 내가 연금 계좌 있었는데 은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기다 열심히 좀 납입을 해보겠다. 방법 가능은 하죠. 그런데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웬만하면 신규로 연금 계좌를 쓰시는 게 추천을 드려요. 기존에 납입하셨던 계좌가 있으면 거기엔 이미 돈이 모여있는 상태이실 텐데, 연금을 수령하시는 시점에서 내가 좀 연금에 수령할 때 자유로운 활용, 그러니까 지금 이 연금저축 계좌의 경우를 통해서, 연금 계좌를 통해서 목돈을 모으면 아까 뭐 8,400 이런 거 확보했듯이 걔를 수령하실 때 세금 없이 언제든 좀, 그러니까 은퇴 초기에 좀 자금이 많이 필요할 때 좀 활용을 잘 하고 이런 목적들로 쓰시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기존 계좌랑 합치시게 되면은 그런 활용 면에서의 불리함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활용을 하시는 것, 그리고 수령하실 때 뭐 세금이나 이런 비용 관리하는 것들을 위해서는 웬만하면 계좌를 나누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냥 가늠해서 얘기 드리려면 어떻게 모으시던지 간에 연금 상품 하나당, 연금 계좌 하나당에 정말 많이 모으셔도 2억 이상은 안 넘어가시는 걸 보통은 추천을 드립니다. 한 1억 정도 선까지만 모아놓고 운영은 계속하면서 나중에 연금 수령하실 계획하고 또 만들고 이런 식으로 차라리 계좌를 늘려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오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금 자산을 모으시려고 한다고 하면 비용이랑 수익, 수령이라고 하는 세 가지 조건을 고려하셔야 돼요. 내가 조기 은퇴를 원하는 파이어족이든 아니면 타이적으로 지금 은퇴하실 나이가 돼서 하든가든, 지금 빨리 은퇴할 준비하기 위해서 연금을 모으려고 하면 연금 상품 뭐 해야 되지 막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고려하실 거는 비용, 수익, 수령 세 가지를 고려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연금 계좌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이라고 하는 건강보험료나 세금에 있어서도 메리트가 있고요. 수익이라고 하는 건 다양한 운영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수령에 있어서도 종신형 선택하시는 것도 금융상품 옮겨가면서 한다고 하면 가능하고, 자유롭게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연금 계좌에다 돈을 빠르게, 좀 최대한 빨리, 내가 남은 은퇴 기간 안에, 은퇴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지금 저축을 하겠다라고 하면 연금 계좌에 기존에 납입할 수 있는 한도라고 하는 것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ISA 계좌를 활용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ISA 계좌가 만기돼서 이제 해지하시고 이전하시게 되면 그 이전에서 들어오는 금액은 따로 한도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 ISA 계좌 1억이 들어있던 10억이 들어있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한꺼번에 연금 계좌로 그냥 이체해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납입 한도를 우회하는 방법이 되시기 때문에 만 3년을 맥스로 다 활용해 보겠다. 딱 연금 계좌 시작해서 할 때, 지금 뭐 연말이니까 연말 시점에서 2023년 12월 달에 딱 개설하면 지금 2천만 원 한도 ISA 계좌에 생기고, 1월 달 되면 24년도 되면서 또 2천만 원 생기니까 4천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만 3년 되는 26년 12월 20 며칠쯤에는 8천만 원까지도 ISA 계좌에 납입하니까 그 만 3년 동안 8천만 원 납입원금인 ISA 계좌와 연금 계좌에 연간 1,800만 원씩 납입했던 거 둘이 합치면 1억 3,400만 원까지도 만 3년 안에 저축을 확실하게 하실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수령하시는 방법을 나중에 결국은 고민하셔야 됩니다. 연금을 받는 것들에 대한 아까 말한 자유로운 중도 인출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연금 운영하시는 거나 연금 소득 시점에서의 내 은퇴 플랜의 계획을 잘 세워가신다고 한다면 연금저축 계좌로 가져가셔서 쓰시는 게 기본적으로는 좋겠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금융생활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고 하면 댓글에 있는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거나 뭐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 신청서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